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말 그대로 힘을 못 썼습니다.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자동차 파업, 또 삼성 갤럭시 노트 7 단종까지 겹치면서 2년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연말 들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 대내외 여건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마이너스 8%로 떨어진 이후 2년 연속 줄어든 것인데 1957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별로 보면 11월 2.5% 증가에 이어 12월 6.4% 상승으로 점차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출 호조는 일반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의약품 등이 최대 실적을 거뒀고 중국 수출도 2015년 1월 이후 23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오르면서 2015년 10월 이후 최대 수출 실적 120억 달러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신흥국 중심의 경기 회복에 따라 올해 수출 전망이 지난해보다 밝다고 설명했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성장률이 연 6%에 머무는 등 대부분 국가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유무형의 장벽도 수출의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은 바닥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영입니다. 새해를 맞은 재계 총수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아니, 상당히 어두워 보입니다. 길어지는 불황도 힘든데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까지 겹친 탓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잔뜩 움츠러든 재계 분위기를 정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은 지금 재계의 분위기는 희망과 기대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재벌 그룹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설에도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언행도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의 압박은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은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특검은 재벌들을 뇌물죄로 구속하라! 곱지 않은 시선을 염두에 둔 듯 재벌 그룹들 다수는 지난주 종무식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 CJ 한진그룹 등은 아직 조직 개편, 임원 인사 같이 이미 끝냈어야 할 중요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2월이나 3월쯤에야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특검 수사로 총수가 출국 금지된 재벌들은 올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연초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참석이 불발됐고 SK 최태원 회장은 매년 참석하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위기관리에 경제정책에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불황과 총수 수사란 큰 걸림돌을 만난 재계 역시 공격적 투자와 확장보다 위기관리 같은 수비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12월 중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평균 7조 9천억 원대로 예상했으나 최근 8조 원대로 올려잡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면서 악화했던 실적이 극적인 V자 반등에 성공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 중반대, 스마트폰 등 IT 모바일에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들어 1,200원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에서 임직원 3,000명가량이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임직원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1만 5,516명으로 전년 말보다 1,507명 줄었습니다.
연말에는 KB하나, 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만 약 1,300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중순에도 과차장 등 책임자급 2,800여 명이 희망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업계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더 가혹한 감원 칼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새해 벽두 국제 정세의 전망은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강대국이 갈등의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요. 미국발 불확실성이 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20일 뒤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존 대외 정책 기조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세계 최강국 미국의 변화로 2017년 국제 정세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가파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갈등 속에도 신형 대국 관계를 모색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 강경 일변도입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고 무역 역조 등을 문제 삼아 대중국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국 굴기를 앞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치는 불가피해 보이며 당장 두 나라의 군사력 과시장이 된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개입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신냉전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맞보복을 유보하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악의 위기로는 치닫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다면 당장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을 막을 견제 장치가 약화되는 것으로 유럽 등 주변국의 우려는 커질 전망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 편들기에 노골적입니다. 이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온 균형을 깨트리며 중동 전체를 화약고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테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렵게 성사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이라며 비판해온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핵 합의를 무산시킨다면 중동을 넘어 북핵 문제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핵전력 강화로는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도 언제든 고조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휘발유 등 기름값의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국 12,000여 개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83.7원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0원이 넘는 곳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에 따른 것인데 새해부터는 감산 합의가 실제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의 확산으로 계란값이 치솟는 동안 닭고기 가격은 기피 현상 탓에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병아리를 들여와 키우지 못하는 농가가 절반에 가까워서 한 달 뒤에는 계란 대란에 이어서 닭고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통장과 함께 닭고기 육포를 건넵니다. AI 탓에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자 육계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선 겁니다. AI 확산세가 이어지며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은 이미 8,000원을 넘어섰는데 닭고기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5,000원 선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최근 대형마트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질병이니까요, 지금 AI 같은 경우.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치킨이나 닭 문제, 뭐 계란 문제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덜 먹이려고 하는. 하지만 기피 현상으로 값이 떨어지는 것도 일시적일 뿐 닭고기 가격은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가 10km 안에는 새로 병아리를 들여와 기를 수 없어 전체 1,500여 6개 사육 농가 가운데 40%가량이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병아리를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3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닭고기 생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산란계 농장 위주로 퍼지던 AI가 육계 농장에서도 발생하는 등 직접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계란 대란에 이어 닭고기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우입니다. 자영업자가 하루 평균 3,000명씩 늘어났지만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3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2014년 창업한 개인 사업자는 106만 8천 명으로 하루 평균 3,000명꼴인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73만 9천 명으로 매일 2,000명씩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업종 1위는 세탁소와 미용실, 여행사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업이고 폐업 업종 1위는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와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의 시름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맥도날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이 매장은 본사와의 계약 해지로 지난해 12월 1일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가 로열티를 미납했다고 하지만 가맹점주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5년 전 직영점을 인수할 당시 본사가 이듬해 완공 예정인 합정 메세나폴리스가 부가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뒤 700m 거리의 메세나폴리스 안에 직영점이 들어선 겁니다. 자기네 그 부동산 개발팀이 자기네 가맹팀한테 말 없이 들어왔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말한 저한테 그 정보가 없었으면 저는 이 매장을 하지를 않았었다는 거죠.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는 또 있습니다. 저희 매장도 오픈하고 한 1년 반 안에 저한테 말도 없이 500m 떨어진 곳에 새롭게 매장을 또 오픈했어요. 매달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2011년 10개였던 맥도날드 가맹점은 5년 만에 13배, 130개로 늘어났습니다.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 9개월간의 무임금 노동을 견디고 사업을 시작한 뒤 계속되는 투자가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 지나가면 갈수록 투자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본사는 9개월간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저희 투데이 고용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새해 첫 소식은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짜 정보인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짜 정보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2017년은 달라지는 정책이 많아서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정책은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여성의 출산 휴가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2017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의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때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 상한액이 인상되는 건데요.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이후 12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대상은 근속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월 15만 원이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모성 보호와 또 여성 고용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다고 하니까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결혼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세액 공제인데요. 1인당 5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네, 직장인 둘이 결혼을 하면 1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예전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없애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결혼 공제라는 게 소득 공제 항목에 있었는데요. 실효성이 없어서 사라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그 효과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또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기업들에게 주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주던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 등에 월 30만 원을 지원해서 육아휴직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기존 제도의 혜택을 찔끔 늘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크게 변하는 고용 정책이 있다고요? 네, 2017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2016년까지는 300인 이상 공공기관 사업장에서만 60세 이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나 경찰, 군인, 또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네, 고령화 사회다 보니 정년 연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 취업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네,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확대 추진하는데요. 올해 41개의 학교에 설치됐던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2017년, 그러니까 올해는 60개 학교로 확대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 또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어떤 분야를 집중 지원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당장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걱정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신기술 분야, 고급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시험장으로 삼아서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요. 민간 훈련을 통해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의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 또 활용, 핀테크,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공계와 인문계 취업률 차이가 크다고 하잖아요. 이런 편중된 지원 때문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은 올해 5만 명 목표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른 계열에 비해서 취업문이 더 좁은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직무 체험 사업을 5천 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정부가 발표한 예상 경제 성장률은 2.6%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스스로 2%대 성장을 예상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 더욱 고통을 받는 건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여성, 또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이 빈곤층의 나락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부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2017년 첫 핫 키워드 시간 지금까지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